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제가 사뮤엘 바케티의 고도를 기다리며 그리고 케인즈의 음악의자 그리고 시장의 3단계, 4단계 사람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자본시장, 금융시장이라는 게 사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신이 만든 자연을 연구하는 건 우리가 자연과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어떤 약속이나 합의, 계약, 법 이런 것에 의해서 질서를 만들어 놓은 인간 세상을 연구하는 것은 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은 이 사회과학의 영역에 속하겠죠.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의 가장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입자들이 자연과학에서는 의식이 없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주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들거나, 물론 모두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만 의도적으로 입자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또는 그 사람이 전략적인 사고를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만드는 금융시장을 연구한다고 한다면 일정한 규칙성이 계속될 거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시장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려고 한다거나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또는 이 사람과 내가 만남을 가질 것인지 안 가질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보고 결정하지는 않죠. 그 사람하고 악수도 해보고 눈을 맞춰봅니다. 대화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전략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건지 우리는 파악하려고 합니다. 눈빛이 흔들리는지, 나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나의 눈을 보지 못하는지. 물론 눈을 보지 못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가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연계에서도 그런 거 보죠.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냥하려고 하는 야수는 사냥감의 눈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딴청을 피우죠. 사냥을 당할 사냥감은 저 멀리서 사자가 나를 공격하려고 저렇게 숨어 있나 싶으면 그 사자를 계속 관찰합니다. 눈을 맞추려고 합니다. 야구에서도 타석에 들어선 타자, 투수, 누가 생각이 맞겠습니까? 투수겠죠. 투수는 무슨 공을 던질까 생각하고 그 공을 던지려고 합니다. 전략적인 사고를 하게 돼 있죠. 타자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내가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상대의 눈을 보다 보면 눈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 눈빛이.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기의 의도에, 자기의 어떤 전략에 집중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정보의 유입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 행동이 이제 눈을 내리깔거나 눈이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어떻게든 눈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의 양을 줄여야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행동에 옮기기가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수는 포수의 밑을 쳐다보면서 거기에 공을 어떻게 던질지를 생각합니다. 타자의 눈빛을 바라보는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타자는 어떻겠습니까? 타자는 투수가 어떤 행동을 할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르겠죠. 그래서 투수의 눈을 맞추려고 합니다. 투수가 타자와 눈이 맞으면, 눈을 마주치게 되면 그 순간 투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잠깐만.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태권도를 한다. 내가 공격할 생각을 한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공격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상대를 발차기나 주먹으로 공격할 생각이 없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내가 보고 대응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상대의 눈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눈빛의 변화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행동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악수하면서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추론해보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뭔가 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전쟁에서도 처음 만나는 적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뭐 밥도 같이 먹어보고 이러면서 뭐 외교 사절을 보내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나보다 케인스의 시장의 단계로 본다고 한다면 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단계가 내가 2단계면 3단계일까 4단계일까? 내가 2단계면 3단계일까? 이 사람은 1단계일까?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려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도 많이 보내죠. 적이 갖고 있는 군사 무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적 지휘관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 그 사람은 어떻게 자랐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의 반경이 얼마만큼일까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죠. 그걸 전혀 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가 이 1200년대 초중반에 걸쳐서 몽고가 유럽까지 치고 들어갔죠. 지금의 폴란드, 헝가리까지 들어가서 유럽의 각국과 굉장히 이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일방적으로 그냥 밀리기만 했어요. 이 지금의 러시아도 당시에는 나라는 아니었죠. 나라는 아니고 그냥 뭐 공국 형태로 존재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족 형태에 많이 쪼개져 있었는데 그 러시아 땅도 그냥 순식간에 제압이 되고 폴란드, 헝가리까지 몽고 군대가 진출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기존의 유럽 사람들이 몽고 군대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던 것이죠.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몽골 제국이 그렇게 쉽게 중국 대륙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도 기본적으로 이 몽골 사람들의 전략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몽고 군대는 유명한 게 전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도주하는 것처럼 거짓 도주하는 전략을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상대는 그렇죠. 상대는 도주하는 적을 쫓아가서 제압을 하면 그러면 아주 손쉽게 적을 이제 망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도주하면 고민하는 것이죠. 적의 거짓 도주하면서 저쯤 어디 가다 보면 적이 매복해 있으면서 우리가 추격해 갔는데 우리 군을 몰상시키려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도주하는 길에 매복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어. 이걸 고민을 하는데 매복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한다면 도주하는 적은 추격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몽고 군대는 굉장히 특이했어요. 특이한 게 이 아시아 사람들이, 몽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인들에 비해서 다리가 좀 짧고 허리가 깁니다. 우리가 고양이 액체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높은 곳에 떨어지면 이 몸을 확 틀어서 착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고양이는 척추뼈가 사람보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리가 길고 척추뼈가 많기 때문에 틀 수 있는 것이죠. 허리가 긴 몽고 사람들은 말 타고 도망가면서 뒤로 돌아서 활을 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추격해오는 유럽 군대가 추격해 가다가 그냥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왜 몰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몽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사람이면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전략이 있을 건데 적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부터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신이 만든 자연이라고 한다면 그 질서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 질서를 아주 엄밀한 수학으로 찾아가는 것이 자연과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에서는 그렇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발견해낼 수 있는 질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확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요.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해보면 뭐 중대한 질병, 암의 발생 확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실제 암이 발생할 확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능성, 내가 암에 걸릴 확률, 내가 중대 질병에 걸릴 확률은 실제 객관적인 확률보다 굉장히 낮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 70%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는 운전하는 사람들의 평균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대답한대요. 근데 평균은 50%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운전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학교 성적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몇 등 이렇게 판가름이 나지 않는 불확실한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낫다라고, 저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90% 이상의 교수님들은 다른 교수님들 평균보다는 내가 강의를 잘한다, 내가 훌륭한 교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편향, 심리적인 편향을 놓고, 그리고 여기는 자연의 세계가 아니고 인간의 세계입니다. 놓고 보면은 우리는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3단계 또는 4단계, 케인즈가 이야기할 때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은 3단계거나 그거보다 더 높다고 표현을 했는데, 나는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수도 해보지 않고 눈을 맞춰보고 대화를 해보고 밥을 먹어보고 해보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 얕잡아 보는 경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내 주위에 내하고 같은 뭐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하고 주식 이야기를 해보면 뭐 단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던데? 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내가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여기는 한 사람이 한 표인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자본주의입니다. 일원이 한 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는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악수하고 그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신경을 썼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눈빛을 봤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시장이 그럴 거다라고 쉽게 얕잡아보고, 내가 들은 정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시장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구나, 요걸 사야지, 요걸 팔아야지, 거기서 얻은 정보 가지고 시장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거짓 도주하는 몽고 군대를 뒤쫓아가는 유럽의 군대와 비슷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전문적인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들, 나는 펀드 매니저로 성공할 거야 라는 사람들은 이 시장에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해오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유럽의 많은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레벨이 어느 레벨일까요? 그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같이 시장에 있는 정보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내가 예상하는 것, 또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어떤 사고 팔고 하는 걸로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면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보다 내가 레벨이 높아야 될 것인데, 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평균은 3 내지 4단계,
우리가 주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여갑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레벨이 이렇지는 않죠. 그렇게까지 전략적인 사고를 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잖아요. 자영업자도 계실 거고, 회사원도 계실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자기의 생활 영역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꼬아보고 저렇게 꼬아보고 상대의 눈빛을 보면서 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매일매일 매번 어떤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살아가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장에서 정보, 남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서 이런 예상을 한대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 안 올리고 내린다. 이런 식의 시장에서 하는 이야기들,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들, 팩트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긴 있죠. 근데 그게 팩트든 아니든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갖고 이들이 경쟁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승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이쪽이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라고 봐야 됩니다. 이쪽은 엎어치고 매치고 광고에서 쓰는 단어로 쓴다면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매일매일의 정보, 이런저런 정보를 쫓아가면서 또는 공부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던데 그거를 매일매일 뉴스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연준이 어떻게 한다더라 그런 거를 시장과 딱 한 몸이 돼서 시장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행동이 그게 전문적인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길로 가시는 게 아니면 그런 행동이 투자의 성과를 나쁘게 만드는 제일 큰 요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의 평균은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오히려 이용당하기 쉬운 그 레벨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어떻습니까? 상대가 어떤 전략적인 사고를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든 나는 그냥 나의 철학에 따라서 나의 삶의 자세,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살아가듯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든 관계없거든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나의 철학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시장이 3단계든 4단계든 무관하게 나는 그냥 0단계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는 것, 내가 소비하는 것, 주위에 많은 물건들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소비하고 있어요. 소비하다 보면 알잖아요. 내가 주위에 있는 것들, 내 주위에 있는 요즘 이게 잘 되겠네. 이거는 잘 안 되겠다. 요즘 지난 몇 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재택을 하고 뭐라고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했잖아요. 컴퓨터 1년,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도 한 번씩 바꾸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팔리겠죠. 잘 안 팔릴 겁니다. 또 시간 지나면 또 팔리고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이 연준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우리가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이고 이쪽 시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든 그 3단계, 4단계가 단기적으로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가격이 떨어지지?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믿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은 3단계, 4단계들은 이것도 흔들어놔요. 팩트도 흔들어놨다가 그랬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견디지 못해서 손절매하고 나면 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가격이 자꾸 떨어지지? 왜 자꾸 올라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믿는 대로 가는 이런 투자가 개인들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만나본 투자자들 중에서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
주식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가령 이런 것이죠. 뭐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자꾸만 주식을 줘요. 퇴직할 때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하겠나 싶었는데 뭐 20년 30년 지나고 퇴직할 때 보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돈이 돼 있더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전략적인 사고를 내서 시장을 이겨보겠다고 이거 공부하고 저거 정보 얻고 연준의 행동에 대해서 매일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신 분들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확률이 낮은 그런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있는 이 3단계, 4단계 사람들을 이겨야 되거든요. 참 어려운 게임입니다. 정말 어려운 게임입니다. 바둑인데 내가 9급인데 7단하고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서 내가 시장을 이기려고 드는 것은 마치 내가 9급 바둑인데 7단 고수를 이기겠다고 덤벼드는, 그것도 깔아놓은 것도 없이 적바둑도 안 하고 그냥 이기겠다고 덤벼드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하라. 정말 중요한 일이고, 자기 돈으로 투자하라.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시장이 흔들 때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자도 내야 되는데, 자기 돈이면 아이고 뭐 흔들든가 말든가 나는 신경 안 쓰겠다 이럴 수가 있겠죠. 때문에 그게 이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저는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이 시장의 3단계, 4단계가 나를 엎어치고 맺히고 하지 않고 내가 나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투자를 해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